안녕하세요, 원키입니다. 요새 리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사실 요새 리플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리플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즉 거시경제 흐름이 나빠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물론 제동이 걸렸다고 그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다른 관세법, 통상법으로 얼마든지 트럼프가 지금과 같은 관세 정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실은 모든 자산군이 억누름을 당하고 이 악재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한테는 또 다른 악재가 있었죠. 많은 투자자들이 여름에 리플 ETF가 좀 승인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여름에는 힘들고 한 4분기 초 정도야 승인이 날 것 같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의 어떤 현 시점의 위치 같은 걸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리플이 이렇게 횡보 내지 하락하는 기술적 요인을 좀 들여다보면 최근에 리플의 상승 추세선이 붕괴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지지선이 2불 30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2불 20센트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결제 거래량이 5억 건 이사로 감소했습니다. 즉 거래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XRP 생태계가 활력이 옛날만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활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현물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파생상품 시장을 들여다보면 미결제 약정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미결제 약정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해오면서 상승하는 시기는 사실은 극히 짧아요. 많은 시기가 횡보 내지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횡보나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좀 더 큰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정책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즉 시장도 힘들고 정부 정책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크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완전히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도 그 약세를 피해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즉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시작하면서 금리가 팍 튀어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0일 유예가 나와서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다른 여타의 요인들이 시장을 흔들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4.5를 넘었다가 다시 좀 안정적인 장세로 가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주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여러 잔여 정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해 주기로 했던 희토류나 희귀광물 수출이 재개가 안 되면서 미국은 보복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도 취소하고 중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항공기 부품 수출을 중단시켜버린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상을 보면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4.5였던 게 지금은 한 4.39%로
미미하나마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트럼프의 타코 현상에 대해서는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한마디로 그러려니 하면서 시장이 타격을 덜 받는 겁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이런 자산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처음 몇 달 동안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변동폭이 컸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타코 현상이란 뭐냐면 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즉 트럼프가 목리를 부렸다가 이렇게 시장이 나쁘게 반응하면 뒤로 물러섰다가 하는 거를 지금 반복하면서 시장이 이미 이런 타코 현상에 내성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웬만한 불확실성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 조정이 기회인지 이게 위험 신호인지는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으면 차트 흐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 일봉을 들여다보면 1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거는 하락 장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매입해서 이거를 유지하고 12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면, 즉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이때는 팔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지금 일봉상의 XRP는 120일 이평선을 하회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술적 약세 국면에 들어온 거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다시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진입을 해야 되는, 즉 긴 호흡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그리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봉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확상 국면에 있다가 지금 압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즉 이렇게 압축 국면으로 돌입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상당 기간 횡보장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고, 압축 국면이 좁아지면서 나중에 급반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이러한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XRP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몇 가지 호재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략 비축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XRP ETF가 승인이 나는 거, 그 다음에 XRP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뭐 서클을 합병을 한다거나, 물론 이거는 루머 단계고 서클이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메타에서 XRP 결제 네트워크를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X 페이먼트에서 XRP를 도입한다는 이런 루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루머 같은 것들이 사실화된다거나 하는, 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압축 국면이 나중에 급상승하는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XRP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호재 가능성과 이를 위해서 XRP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즉 얼만큼 마케팅 전략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얼만큼 끊임없이 하는지,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그 M&A나 합병이나 다른 회사들하고 전략적 연결을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보시면서 시장 사항을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